자, 이제 알아볼 것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탄소화합물인데, 탄소화합물은 6번이죠. 6번이면 이제 안쪽에 2개, 바깥쪽에 4개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가 안정적으로 되려면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4개의 전자가 바깥쪽에 있는데 안정적이 되려면 이제 2, 8, 8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전자 4개를 잃어서 이렇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2번째는 전자 4개를 얻어서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얘는 전자를 4개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결합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원소가 결합으로 인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물질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게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기반이 되는 거죠. 탄소화합물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 있습니다. 이들의 각각 기본 단위체, 즉 기본이 되는 그런 단위는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질은 딱히 없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이렇게 하나씩 1대1대1로 결합한 요 자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었는가, 그 다음 핵산이 형성되는 과정, 뉴클레오타이드끼리 또 어떻게 결합해서 핵산이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단백질의 형성인데요. 아까 전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었잖아요. 이 아미노산들 사이에 어떤 결합이 있느냐?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공유 결합입니다. 이렇게 아미노산 1이랑 아미노산 2가 결합한다고 했을 때, 아미노산 1에서의 아미노기랑 아미노산 2에서의 카복실기가 결합하게 되면서 물 분자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미노산끼리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게 계속 이어져서 이런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다 해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나의 실처럼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서로 막 엉키고 꼬이고 이렇게 입체 구조를 만들어서 결국 단백질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단백질과 관련된 키워드는 변성인데요. 단백질이 온도, pH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된다. 요거를 이제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핵산의 형성.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아까 전에 요렇게 생긴 뉴클레오타이드였고, 핵산의 종류에는 크게 DNA랑 RNA로 나눌 수 있습니다. DNA에서 인산이 있고, 이제 아까 전에 인산, 당, 염기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네 당의 어떤 종류인지, 염기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DNA만 일단 보자면, DNA에서 인산이 있고 당이 있죠. 근데 이때 DNA의 당은 디옥시라이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에는 아데노신,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어요.
잠깐 옆으로 와서 RNA를 살펴보자면 여기에서도 인산 있고 당 있는데 여기 RNA의 당 이름은 라이보스입니다. 얘네 둘이 차이점은 디옥시가 붙느냐 마냐 이건데 영어적으로 살펴보자면 디옥시는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전 자세하게 적진 않았지만 그 구조를 살펴보면 DNA에서는 이제 산소가 하나, RNA에서는 있는 산소가 DNA에서는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옥시라이보스라는 당을 갖게 되는 것이죠. RNA가 갖고 있는 염기의 종류는 아데노신,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은 이제 DNA는 타이민이 있는데 RNA는 유라실이 있다는 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아까 전에 요렇게 인산, 당, 염기가 요게 뉴클레오타이드였다면 이번에 뉴클레오타이드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뉴클레오타이드가 많다 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의 결합, 정확히 말해서는 이 당과 인산 사이에 이렇게 살짝 이어진 요 결합 으로 인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이 결합은 공유결합입니다. 따라서 얘를 약간 하나의 실로 보자면 요렇게 좀 간단할 수 있는데 요렇게 나타낸 파란색 실이 이제 인산과 당을 말하는 거고 요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한 DNA 이 모양이 이렇게 꼬부러져 있잖아요. 그게 요 뼈대가 되는 게 바로 인산과 당의 결합인 거고, 즉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 거고, 염기끼리 서로 마주 보도록. 왜냐면 염기끼리 또 결합을 하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거를 보자면 DNA는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서 결합한 거를 말하고 RNA는 단일 가닥, 한 가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염기들 사이에 결합이 되게 중요해요. 이 염기들 간의 결합은 수소결합인데 이 수소결합은 그냥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공유결합보다는 약한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염기 간의 결합의 특징인데요. 염기 간의 결합은 상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상부적인 게 무슨 말이냐? 특이성 있게 결합한다랑 같은 말인데요. 뭐냐? 짝꿍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DNA에서는 아데노신이랑 타이민이 결합을 하고 RNA에서는 타이민이 없기 때문에 아데노신이랑 유라실이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공통적으로 구아닌이랑 사이토신이 짝꿍이고요. 그래서 요 짝꿍을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약간 예시를 통해서 보자면 앞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지만 DNA랑 DNA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DNA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가닥을 DNA1이라고 하고 요 한 가닥을 DNA2라고 했을 때 얘네들 사이에 염기 간에 어떤 상보적인 결합이 있느냐를 볼 것인데 DNA1에서의 염기들을 보면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의 짝꿍은 사이토신이고 사이토신의 짝꿍은 구아닌이고 타이민의 짝꿍은 아데노신이고 아데노신의 짝꿍은 타이민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DNA가 이렇게 있을 때 RNA가 잠깐 와가지고 여기 있는 유전적 분포를 복사해서 자기가 갖고 가서 뭔가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DNA와 RNA 사이에 또 상보적인 결합이 일어나는데 DNA에서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그때 RNA에서는 어떻게 결합이 되냐? 구아닌의 짝꿍은 사이토신. 오케이. 사이토신의 짝꿍은 구아닌. 타이민의 짝꿍은 아데노신. 여기에서 중요하죠. 아데노신의 짝꿍이 원래 타이민인데 RNA에는 타이민이 아니라 유라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타이민과 아데노신 이런 식으로 짝꿍이 있고 얘네들끼리 상보적으로 결합을 한다. 이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DNA랑 RNA 아까 전에 살짝 언급했지만 DNA 안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DNA는 좀 세포 안에 봤을 때 핵이 있는데 그 DNA는 이 핵 안에 좀 갇혀 사는 애예요. 밖으로 잘 못 나가. 그러면 이제 RNA 좀 비교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이 RNA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잠깐 들어와서 복사해서 나가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저장하고 있는 거고 요 안에 RNA는 그거를 복사해서 뭐 다른 데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단백질도 합성하고 이런 기능을